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조선기계 섹터 담당하고 있는 최광식 연구원입니다. 오늘 시간은 조선 2023년 전망, 조선만 다룰 거고요.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선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 어떠냐라는 부분과 사실 얘기 드리고 싶은 큰 줄기는 두 가지예요. 수주가 내년에 피크아웃 할 거다,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수주보다 이제 이번 3분기부터 실적이 꽤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조선사들, 기자재 업체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돌아선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그렇게 수주와 실적 순서로 되어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세 번째 단락에,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잔고와 신조선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선호주로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번 연간 전망 자료에는 제가 담지 않았지만 HS 엔진, 한국카본 등등의 기자 접수들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주인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이 톤 기준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금액 기준이고요. 그런데 밑에 우리 올해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조선주가 아주 수주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막 계속 수주 공시 있고 LNG 엄청 받았고, 올해 우리가 받은 LNG가 레코드 하이거든요. 작년에 65척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116척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1년에 65척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톤에이지 기준으로는 올해 오히려 신조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금액으로는 괜찮았던 작년에 버금가죠. 골드 색깔의 LNG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주 금액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해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한국, 중국, 일본의 마켓이었는데, 중국이 양으로서는 뭐 우리를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벌크는 내어준 시장이고, 탱커, 근데 우리가 탱커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뺏기지 않고 과점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에서는 오히려 중국 조선사들이 아주 열심히 영업하고 금융 제공하고 자국 선대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더 우리한테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LNG와 LPG 같은 고부가치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앞에는 전체 발주를 얘기 드렸는데 우리 한국 조선 5개 조선사들의 수주를 얘기를 드리자면, 작년에 460억 달러나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중간에 후판이 60%나 올라서 주가 얻어맞기도 했지만, 하반기 중에 후판 올라간 거 이상으로 성과를 올리고 수주도 좋아서 괜찮은 해였던 거고요. 근데 올해 조선사들은 350억 달러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금 거의 420억 달러까지 왔습니다. 올해를 뭐 한 달 반, 한 달 10일 정도 남겼는데, 그래서 올해도 나쁘지 않은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 드렸던 1번 LNG가 116척입니다. 계속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캐파의 2배 규모로. 그래서 내년에 LNG가 피크아웃 할 거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컨테이너가 사실 작년에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엄청나게 좋았고, 430만 TU. 우리 2007년에 슈퍼사이클 때 350만 TU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신조시장이었고, 올해도 계속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이 빠지고 경기가 좋지 않죠. 그리고 컨테이너 중고성가 빠지고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 신주 시장이 별로일 거다라고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에 41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의외로 나쁘지 않네 라는, 다소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다를 수 있는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성을 옆에 테이블에서 잠시 보시면, LNG 116척에서 75척으로 줄 거라고 저는 찍습니다. 근데 금액은 75억 달러나 줄어들어요. 왜 75척인지는 뒤에서 또 얘기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해양 플랜트에서 거의 30억 달러, 40억 달러 늘어나서 이 줄어드는 부분을 첫 번째 상쇄해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척수, 우리 수주 기준으로 60척 정도나 또 줄어들 텐데, 탱커가 아주 좋아지면서 컨테이너가 줄어드는 부분 이상을 메울 거다.
LPG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선에서 한 30억 달러 늘어나면서 우리가 LNG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충격을 완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주 컨센서스와는 다를 수 있는 주장이니 유의하시고, 제가 10수년째 이런 연간 전망을 해오고 있지만 아주 잘 맞은 해도 있고 좀 틀리는 해도 있고 그러한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잘 맞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빠지지만 크게 빠지진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 상세히 얘기 드리면, 여기 골드 색깔은 삼성, 대우, 현대, 3호 대형 조준사고요. 미포는 워낙 작은 배들이니까 회색으로 따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컨테이너 97척 작년에, 올해 72척, 내년에 33척으로 크게 드는 걸로 예상을 했고요. 탱커는 보시면, 근데 문제는 과거에 50척에서 70척 정도를 받아왔는데 올해 우리 4척밖에 못 받았습니다. 정말 탱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랬느냐는, 첫 번째, LNG 컨테이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그 선주들이 탱커 시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발주를 하고 싶어서 와도 홀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슬러시 없어요. 우리가 존사들이 만들어 달라는 거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2025년 하반기 인도물을 영업하고 있어요. LNG는 2026년도 다 팔았고요. 가서 발주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안 잡히는 거죠. 두 번째, 성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후판이 올랐고, LNG 컨테이너가 너무 좋아서 성과가 오르다 보니 탱커는 업황이 안 좋다고 우리가 싸게 받을 필요가 없죠. 높게 부르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LNG는 아까 얘기 드렸던 116척이 75척으로 줄어든다. 금액도 25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 줄어든다. 인데 이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양 플랜트가 돌아오면서 꽤 매울 거다라고 예상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이렇게 많이 받았던 과거가 있는데, 기억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때 2011, 12, 13년에 막 받았던 것들이 2013년 말부터 14, 15, 16년에 12조 원의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해양에서 박살났고 다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양 플랜트를 조심하게 되고, EPC, 럼썸, 턴키 계약은 지양하고 하면서 이렇게 외형을 줄여왔는데, 작년에는 좀 받았는데 올해는 대우조선해양만 호주 공사 하나를 받았을 뿐, 삼성이 연말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 11억 달러는 삼성이 받을 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심지어. 자, 그런데 내년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는, 연한 파랑색의 삼성중공업의 FLNG 수주 풀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다이, 대우도 여러 FPU, FPSO 공사들이 많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여서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LNG가 줄어드는 부분을 꽤 메울 수 있다라고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선종별로 상세하게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분위기 파악이 중요한데, 저는 지금 각각각의 해운 안에서의 서브 섹터가 어떤지를 주로 페이백 피어리어드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위에 보시는 줄처럼 신조성가 나누기 이 배를 가지고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용선료 수익입니다. PER 개념하고도 비슷한 거죠. 근데 용선료를 사실 5년 장기 공급 계약하면 곱하기 365를 해야 되긴 한데 330일로 다소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컨테이너선 보시면 까만색의 4000TU급은 페이백 피어리어드가 투자비 회수 기간이 2년이 됐어요. 작년 너무 좋을 때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 1억 주고 샀는데 1년에 월세 수입이 5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8000TU도 4년 들어가고 그랬다가 빠지고 있는 건데, 많이 빠졌죠. 근데 이거는 안 좋아졌다라기보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질 겁니다. 막 더 빠질 건데, 그래도 우리 컨테이너 라이너들은 많이 벌어둔 돈을 바탕으로, 이익을 바탕으로 중장기로 꾸준히 노후선 교체 투자를 하겠다. 더구나 CO2 규제로 연비가 더 좋고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있는 선박들로 바꿔야 되는 니즈는 계속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면 그 의지는 좀 작아질 수 있겠지만, 또 컨테이너가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탱커 보시면 까만색의 VLCC 가장 큰 탱커는 박살이 났었죠. 페이백 피리어드가 20년이 넘어갔어요. 투자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랬다가
여름부터 해서 운임이 계속 올라오면서 성과도 올랐지만 운임이 더 세게 올라서 페이백 피어리어드가 8년, 스웨즈박스는 6년까지 들어왔어요. 보통 7, 8년 정도면 투자 가능한 매력도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올랐느냐는 여태 자료에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구두로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입니다.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원유에 대한 수요는 그로스가 완만해지지만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5일 만에 갈 수 있는 해상 원유가 유럽은 더 멀리서 가져와야 되고 러시아는 또 더 멀리 인도 중국으로 보내고 심지어 남미로 보내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물동량도 중요하지만 이 물동량이 하루 거리를 가느냐 10일 거리를 가느냐는 필요한 배 척수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비롯된 톤마일 효과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포는 중소형 선종이니까 따로 뽑아서 여기 보여드리면 미포의 주력 35K, 40K LPG 하고 핸디막스 MR 탱커를 보시면은 페이백 피리어드가 4년대 꽤 괜찮은 수준이다. 미포도 내년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신조 시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거의 안 하는 벌커 관심 없습니다만 안 좋아지고 있고 돌아설 수 있겠죠. 근데 또 중국은 또 락다운 또 하고 있죠. 가스선 아까 미포에서 40K는 얘기 드렸지만 VLGC라고 하는 가장 큰 LPG선은 역시 페이백 피리어드가 무려 2년대입니다. 발주 내년에 엄청 많이 나올 거다라고 아까 표에서는 줄였지만 컨테이너의 빈자리를 탱커와 LPG가 많이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드리고 LNG는 사실 뭐 이런 페이백 피어리도 중요합니다. 4년이나 되죠. 환상적인데 이런 게 아니어도 어차피 프로젝트 기반으로 터미널이 돌아가야지 배가 딱딱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운임 수준과는 무관하게 뭐 신조 시장이 돌아가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페이백 피어리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꽤 중요한 장표인데 여기 컨테이너를 보시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발주, 위에는 TEU, 밑에는 발주 금액. 근데 가운데 그림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는 잔고 선대 비율입니다. 이 의미는 바다에 배가 100척이 있는데 5척을 만들고 있다. 5%죠. 100척인데 지금 컨테이너는 28%예요, 지금은. 그래서 28척을 만들고 있다. 이 28척의 선박은 2년 후, 3년 후 바다에 나옵니다. 그러면 2년 후, 3년 후에 컨테이너 공급 능력은 100에서 1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해운 시장의 공급 부담 또는 공급의 가벼움을 의미하는 지표인데요. 컨테이너는 주문을 많이 해서 미래 공급 요인이 꽤 무겁습니다. 근데 밑에 반대로 수요를 봐야 되는데 톤마일 전망을 클락슨이 포워드 2년치를 제공합니다. 근데 올해는 역성장이었고 내년 2024년 그냥 물동량이 안 는다라고 클락슨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차감해준 여기가 가운데 까만색 막대 차트가 이제 미래의 해운 시장의 수요 공급입니다.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 공급 요인이 되고 더 훨씬 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시장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자료에서는 생략했고 1년 전부터는 많이 얘기 드린 건데요. 내년부터 현존선에 대한 CO2 규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EEXI, CII라고 하는 두 개 지표가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데 EEXI와 CII 모두가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피해가는 방법은 새로운 배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 선박에서는 방법은 슬로우 스티밍 밖에 없어요. 배를 천천히 운영하면은 연료 소비량이 적어지고 CO2 배출량이 작아지고 뭐 그런 컨셉입니다. 근데 우리 컨테이너는 과거에 슬로우 스티밍으로 위기를 한번 극복했던 적이 있어요.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때 경기가 훅 꺾였는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발주한 배들이 나와야 됩니다. 뭐 계약 취소도 많이 했지만 딜리버리에 대해서 남아도니까 배가 어떻게 했느냐 20노트로 달리던 컨테이너들이 14노트까지 속도를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속도가 느려지면은 기름을 적게 먹어서 오펙스가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뭐 롱비치로 뭐 6척, 7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천천히 가게 되면은 매일매일 항만에 물건이 도착하려면 배가 더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6, 7척 항로를 10척을 집어넣으면서 놀던 배도 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극복을 했었던 건데 이게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물론 작년에 빨간색 막대 차트 있는 부분처럼 코비드 19 때 컨테이너 사이클 너무 좋을 때 좀 빨리 가긴 했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떨어집니다. 14노트 정도인데
다시 CO2 규제로 선박들 속도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주장이 아니라 업계의 주장과 그리고 특히 실제로 배를 운영하는 하팡노이들, 머스크 같은 친구들은 내년 내후년에 슬로우 스티밍 때문에 배가 늘어지면 아까 얘기 드렸던 6척, 7척 돌던 항로를 10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배가 더 필요해지잖아요. 그 필요해지는 부분을 5%, 10%, 15%, 20%로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잔고 선대 비율이 28%인데 사실은 28%로 늘어나지만 배가 늘어지는 효과 10%, 15%를 차감하면 선복 증가는 2, 3년 동안 10%, 15%밖에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때문에 물동량 수요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 컨테이너는 나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탱커를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잔고 선대 비율이 지금 4%가 안 돼요. 역사적 최저. 그러니까 탱커는 앞으로 당분간 나올 배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 수요 전망은 톤마일이 올해 내년 내후년에 5%, 6% 성장한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4% 잔고에서 배가 나오는데 별로 안 나와요. 1년에 선복은 1%, 2% 늘고 톤마일은 6% 늘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에 수요가 공급을 3, 4% 이기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발주가 많이 되는 걸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까만색은 물동량 전망인데 내년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전망치를 낮추고 있지만 톤마일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6%. 그래서 물동량보다 톤마일이 더 크게 성장하고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다. 그래서 아니 이러면 발주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한데 올해 아까 보신 것처럼 발주는 없습니다. 거의. 근데 까만색 선차트가 뭐냐면요. S&P Sales and Purchase 배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선주들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어요. 탱크가 좋아 보이는 친구들은 신조를 하려다가 야드 찾아갔다가 너무 멀고 비싸서 일단 중고선부터 사고 있는 건 거죠.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중고선 거래량이 돌고 중고선가가 오르고 신조선가가 오르고 신조 발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골드 색깔 우님, 회색 중고선가 막 오르고 있는데 클락슨이 제시하는 VLCC 가장 큰 탱커의 성과가 1억 2천만 달러인데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바는 한국의 탑티어 조선사들이 제안하는 VLCC 성과는 1억 4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체결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근데 우리 조선사들의 가이던스는 우리는 성과 안 낮출 거야. 백록이 길어서 여유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될지는 몰라요. 선주들도 자기가 언제 진짜 이 발주를 할지 모릅니다. 누가 양보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년 중에 탱커 발주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LNG 아까 얘기 드렸는데 올해 여기 골드 색깔이 받은 거 연말까지 받을 게 8척 어제 그제 삼성 5척 나왔습니다. 그래서 116척 중국이 받은 거 45척. 자 근데 오른쪽은 116척 내년에 75척 정도를 한국이 수주할 거다인데 자 다음 장에 앞에는 수주고요. 이거는 딜리버리예요. 인도 기준인데 2023, 4, 5, 2024, 2025년이 한국 조선사들이 인도할 배가 그 70척 가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6년 또 43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26년을 우리가 다 팔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채워져 있지 않은 골드박스가 뭐냐면요. 공식 계약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빅 커스터머 고객님께 너네들을 위해서 여기를 비워줄게 라고 하는 슬롯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 카타르 올해 53척 받았죠. 또 카타르 50척이 남아있고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뒤로 밀려서 원래 요때 딜리버리가 돼야 됐던 게 뒤로 밀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2026년 딜리버리로 고객님들한테 내어줄 버스 슬롯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2027년도 40척 정도는 사실상 슬롯의 주인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2027년 인도물을 장사를 시작할 텐데 팔 수 있는 게 25, 30척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5척과 카타르 우리가 내년에 받을 17, 17, 18 대략 50척 해서 저는 내년에 우리 LNG 75척 정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줄기는 줄죠. 116에서 75. 그러나 앞서 얘기 드렸던 해양과 탱커 LPG로 이걸 메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이후의 LNG 전망은 계속 좋습니다. 여기 선차트들은 매월
전 지구의 LNG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건설 중이고 또는 기본 설계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인데 위에 아래 숫자는 언제 완공되느냐예요. 근데 동글뱅이 1번 완공될 규모가 2026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업들이 다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동글뱅이 2번처럼 2027, 8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땡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 PNG를 LNG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전 지구의 에너지 전환, 중간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 LNG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년 중으로 많이 보시게 될 보도는 중국이 LNG 시장까지 위협한다.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올해 중국이 45척이나 LNG를 받았는데 원래 중국은 후동중화 혼자서만 LNG를 담당하고 1년에 기껏해봤자 뭐 2척, 4척 만들어 왔었는데 이것도 자국 기반 수주만 했고 해외 수주 한 번 했다가 배가 품질이 안 좋아서 3년 만에 스크랩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한국이 이겨왔는데 올해 4개 조선사가 더 들어옵니다. 대련, 강낭, 양지장, CMHI, 장수. 근데 이들이 왜 이걸 받았느냐? 유럽 선주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발주하고 싶은데 한국에 슬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요한데 발주를 못해. 그러면 불안하지만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격은 20-30% 싸니 중국 가서 건조를 해보는 겁니다. 중국도 LNG 너무 해보고 싶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6년에 열대척이 딜리버리 될 때 딜레이가 안 나는지 나오고 난 뒤에 품질 이슈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부디 뭐 잘 안 되기를 바라고 그때 가서 걱정을 하자는 건데 저는 뭐 이거는 낙수효과, 전형적인 낙수효과라고 보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긴 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다만 중국이 LNG를 늘리면 LNG 추진 엔진, HST 엔진 그리고 중국도 본행제를 뭐 절반 정도는 써야 됩니다. 한국 카본 동성하이텍에게 수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인데 FLNG가 늘어나고 있고 아까 얘기 드린 LNG하고 같은 겁니다. FLNG는 육상에서 하던 일을 부유식으로 올려서 액화를 하는 그런 설비들이고요. 여태 삼성이 3개나 만들어서 가장 레코드가 많고 여전히 삼성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또는 이것들이 밀려도 북미에서 삼성이 FLNG를 꽤 받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주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데 실적이 사실은 제목처럼 수주냐 실적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작년에 성과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2분기 때 후판이 60%나 올라버리니 기존에 받았던 건 비록 적자가 되었지만 이 후판 인상 이상으로 빡빡빡 올려버렸고 올리고 계속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받은 배들은 흑자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막대 차트에서 연한 골드 색깔은 작년 하반기 받은 것, 진한 골드 색깔은 올해 받은 것. 작년보다 올해 성과가 더 높습니다.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높아요. 이 좋은 선박들을 밑에 연도별로 언제 스틸 커팅 하느냐를 계산해 본 겁니다. 집계해 본 거예요. 스틸 커팅 이꼴 설계가 끝나고 매출을 6개월 동안 LNG는 뭐 더 길게 매출을 본격적으로 잡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퍼센티지로만 뽑아 보면은 내년에 스틸 커팅 선박에서 절반 가까이가 흑자 선박. 2024년에는 82%가 흑자 선박. 그래서 2023, 4, 5 조선사들 실적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번 3분기 때 현대사무중공업이 나홀로 영업이익률이 13%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오른쪽에 전자공시가 7월 달에 된 게 있는데 현대사무중공업이 작년에 러시아 서브컴 국영선사로부터 LNG를 세척받았어요. 이거는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쓰려고 용선 발주를 한 건데 전쟁을 일으켰죠. 얘네들하고 사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용선 계약이 깨지고 신조 계약도 깨졌습니다. 근데 만들던 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리세일이라고 주인을 바꿔서 팔면 됩니다. 팔 권한도 있고. 그래서 이 1억 8,200만 달러짜리 배를 올해 7월 달에 팔았는데 그 사이에 LNG 성과가 이렇게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려 2억 4천만 달러에 그리스 선주에게 팔았고 이 그리스 선주는 또다시 토탈에 용선을 다시 줍니다. 토탈만 손해본 거죠. 그런데 뭐냐면 2천억짜리 배가 3,100억 원이 됐어요. 만들고 있는 1호선이 2호선, 3호선 이제 초기 단계고요. 1분기, 2분기에도 매출 2천억 원의 예정원가는 몰라요. 근데 흑자였대요.
1,900억 원으로 쫙 만들고 있는데 3분기 때 리세일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얘가 3천억짜리 매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무중공업이 3분기에 858억 원의 매출 이익을 잡았습니다. 3천억짜리 배가 기성이 80% 갔는데 일회성으로 850억 잡았다? 얘는 3천억 원의 이익이 1,000억 원이 훨씬 넘게 난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2억 4천만 달러. 작년 올해 하반기부터 받았던 LNG선들은 영업이익률 30%가 넘어갑니다. 라고 주장을 드리는데 단 원래 이 배들은 2024,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만들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처럼 2년 뒤에 벌어질 일을 먼저 본 겁니다. 우리는 힌트를 본 거예요. 증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2년 후에 가면 인건비도 오를 거고요. 재료비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2억 4천만 달러짜리 LNG는 영업이익률 20%는 현다이 그룹에는 될 거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 존사를 잔고나 앞으로 매출 비중을 보실 때 LNG가 대형 존사들의 절반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LNG선은 2024, 2025년에 20%, 뭐 15%나 이 기여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 LNG보다 성과가 더 많이 오른 컨테이너예요. 그러면 뭐 얘네들 못해도 10%뭐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올해 4월에 다울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겨서 장기 실적을 제시했던 것보다 골드 색깔만큼 2024, 2025의 영업이익률을 올립니다. 현대중공업 2025년에 미들 싱글의 두 자릿수 중반 영업이익률이 난다. 삼성대우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난다라고 주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건 아니고 예전에 우리 좋았을 때 현대중공업의 조선이 15%, 저는 14% 잡았고요. 삼성중공업 왕년에 사이클 때 7%, 8.9%, 대은호 왕년에 9%, 11%, 9% 잡은 겁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익성이다. 이고 이런 장기 실적을 바탕으로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조선사들의 2025년 PER은 지금 10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사느냐 마느냐, 시장이 믿어주느냐, 컨센이 형성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수주 전망도 나쁘지 않고요. 실적도 괜찮다. 좋아질 거다. 그리고 2025년 가면은 분명 조선주는 주가가 지금 그대로라면 무지하게 싼 상태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틸 커팅 스케줄을 막 보여드렸는데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회사별로이고요. 여기서 흑자선박의 매출 비중이 미포가 내년에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포는 백록이 짧고 중소형선박 빨리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좋아지는데 백록이 짧으면 지금 비슷하게 받는 가격을 더 빨리 딜리버리 하겠죠. 그래서 미포가 내년에 좋은 선박 비중이 빨리 올라간다.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올해 4월부터 제안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 컨센서스나 이런 거 막 보실 때 뭐 현대차 PER 지금 몇 배야, 내년에 몇 배야 다 보이죠. 그러나 조선주는 올해 내년 PER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산업들은 지금 팔아서 지금 매출과 이익을 잡죠. 그리고 내년은 얼마나 팔릴까는 다 가정이에요. 예상이고. 근데 우리 조선은 잔고에 있는 배들을 분석하면은 올해 당연하고 내년, 내후년에 매출과 이익률을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는 지금 수주한 것들을 백록 길이에 따라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2년 후, 3년 후에 지금 수주하는 배를 건조할 때의 실적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PER 의미 없어요. 물론 예상보다 나쁘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2024년, 2025년에다가 타겟 PER 주고 내년에는 2025년 주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PCER이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존사들 얼마나 수주했느냐와 시가총액을 비교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수주 이만큼 했으니까 주가 이만큼 돼야지. 근데 이런 것보다 올해 수주한 거에서 얼마나 여기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 수주 기대 이익과 현대가 10조 수주해요. 영업이익률 10%에 1조를 이익을 수주를 했어요. 근데 시총은 뭐 10조다. 그러면 10배 정도네. 이렇게 가는 개념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주 기대 이익과 조선사들의 시가총액은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수주 기대 이익과 시가총액의 이 배수를 PER처럼 PCR이라는 멀티플러스 지켜보면은 한 10배 안팎입니다.
PCER은 제가 지어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지만 용어인데요. Price Contract EBIT Ratio. 그래서 지금 올 당해 수주에서 만들어질 수주 기대가에서 시가총액이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회사별로도 있고요. 뭐 10배 안팎.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수주를 골드 색깔 이렇게 했어요. 수주고 여기서 수주 기대 마진은 2년 후 영업이익률을 사용합니다. 백록 길이에 따라서 2년, 3년 후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1년, 2년을 섞기도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2025년에 아까 얘기 드렸던 영업이익률 13% 난다라고 보면 내년에 수주하는 것들의 수주 기대 마진은 13%다 라고 치면 내년에 현대중공업이 17조를 수주하는데 근데 여기 수주 기대 마진을 주면은 2.2조 원의 수주 이 기대 이익을 내년에 만들어낸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작년보다 1.3조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주 기대 이익이다. 그래서 타겟 PCR을 올해 4월에는 10배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16만원 제안을 드렸는데 10배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정권사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의 상승 여력, 괴리올 이run일 수도 있어서 8배 작년 평균을 사용하고 20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그리고 이 개념이 생소하시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주가가 2025년에 EPS에서 만들어진 PER 밴드에서는 몇 배 정도냐? 뭐 7배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 2025년에 실적이 정말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조선주는 지금 7배고 누구는 10배를 줄 수도 있고 저는 12배를 준 거죠.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삼성도 미포도 대우도 같은 로직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 첨부된 보고서나 아니면 우리 다울투자증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고서를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추 다 얘기를 드렸는데 조선주 주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수주 늘어나고 줄어들고 심리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산업에서 주가의 트리거는 가격입니다. P입니다. P. 근데 P를 결정하는 거는 무엇이냐?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죠. 신조시장에서 P는 수주와 딜리버리 인도의 결과인 잔고의 증가 감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조시장의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발주, 공급, 인도. 그래서 수주와 인도에 차감한 것이 잔고고요. 잔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조선사들이 만들 수 있는 근전 농력보다 발주를 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고요.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막 2,000척 만들 수 있는데 주문 1,000척밖에 안 들어와서 우리끼리 서로 받겠다가 싸워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게 신조성가를 결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주 잔고가 늘어날 때 성과 오르고 빠지고 YY 변곡점까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우리 존사들의 잔고는 이렇게 쭉 늘었고요. 글로벌로는 그냥 늘었다가 눌려요. 우리 한국은 잘하고 있고, 자, 내년에 제가 수주 전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 전망도 예상치도 뽑거든요. 보시면 내년에 잔고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조 성과가 또 오를 것이다 라고 제언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백록 길이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절대 금액을 가지고 쫙 그릴 수도 있지만 이게 더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클락슨 데이터 기반인데요. 지금 2022년 말인데 2023, 4, 5년도에 우리가 몇 척 딜리버리 할 배를 잔고에 가지고 있느냐는 개념입니다. 캐파 대비 몇 프로이냐. 2023, 2024 할 일 다 가지고 있고요. 2025에 8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아까 얘기 드린 카타르나 모잠비크 같은 프로젝트를 사실상 수주할 예정이니까 얘네들을 넣어주면은 이게 2026, 7년도에도 56%, 30% 차 있다. 그리고 상선과 LNG는 다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선이야 2025년 뭐 절반 정도 비어져 있지만 LNG는 2026 다 찼고요. 2027년 또 우리가 65척, 70척 만들어줄 수 있는데 40척이나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 LNG 백록 길이는 2023, 4, 5, 6, 7년 또 반, 4년 반이나 됩니다. 완벽한 셀러스 마켓이고 LNG 성과는 뭐 운임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계속 강보합, 운임이 오르면 그만큼 올라줄 것이다 라고 시장을 낙관하셔도 됩니다. 뒤에는 현대중공업, 삼성, 대우 그리고 중국 전사들의 백록 길이가 있습니다.
자, 선호주인데요. 뭐 이렇게 좋게 얘기 드리면 다 좋은 건데 그래도 다 선호주를 할 수 없으니 내년이 되는 해면은 대장주 현대중공업이 됩니다. 제가 내년에 강조드렸던 게 딱 두 가지죠. 탱커, FLNG. 탱커로서는 현대중공업을 사시면 되고 미포도 됩니다. FLNG라면 삼성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은 왜냐하면 여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1,500척 정도의 대형 탱커, VLC 수에즈막스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만든 게 현대중공업. 형제 현대사모와 함께 하면 거의 10척 중에 3척은 현대가 만든 배다로 보시면 되고요. 대우도 잘하죠. 근데 오른쪽에서 또 얘기 드릴 건 제가 아까 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얘기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은 경쟁 삼성 대우보다 원가 경쟁력이 더 좋아서 늘 사이클 때 더 높은 영업이익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냅니다. 엔진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마진을 내는. 그래서 업사이클 때는 현대를 사자라는 얘기고요. 삼성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FLNG들로서 내년에 유일하게 확실히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조선사다라는 장점이 있고 왼쪽에 PBR을 보시면 우리 PR그룹 미포 현대중공업 PBR 2배 안팎입니다. 삼성중공업 1.1배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러시아 계약이 전쟁 때문에 4조 5조가 취소됐고요. 드릴십 4개가 계속 암벽에 걸려가지고 안 팔리고 있고 유상증자도 했고 막 이런 리스크들이 총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현대가 대장이고도 훌륭하긴 하지만 삼성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조선업종에서 가장 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포도 아까 얘기 드렸던 나쁘지 않아요. 뭐 LPG, MR 다 좋고 그리고 내년에 실적 빨리 돌아서고 자 그리고 대우는 우리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익수가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판단하셔야 되고 여기에 없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HS 엔진 또 3분기 흑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엔진, LNG DF 엔진, 메탄올 엔진 막 늘어나고 있는 데서 마진 더 좋은 엔진들로 바뀌고 매출 늘어서 규모 경쟁하고 좋아지고 있고요. HS 엔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선의 백록 길이에서 우리가 보시면 2024년에 2023년보다 더 많은 LNG를 딜리버리 하죠. 본행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의 본행제는 이거 1년 전에 본행제에 납품되면서 매출 잡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카본 동성화인텍은 2020년처럼 호황이 오는데 실적이 좋아지는데 2020년 이상으로 좋을 것이다. 한국카본 공식 커버하고 추천드리고 동성화인텍 피해 그룹으로서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사들이 좋아질 때 특히 우리 지금 산업의 문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건비 많이 올려드려야 되고 많이들 좋은 작업 여건에서 뽑아야 되는데 조선사들은 아직 적자고 흑자전을 막 하고 있지만 세진중공업 등등의 똘똘한 기자재 회사들은 벌써 영업이익률이 5% 10%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도 인력과 동일하게 쇼티지이고 기자재 업체들이 계속 꾸준히 좋을 것이다 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랩업하면 수주냐 실적이냐 실적은 정말 확실히 좋아집니다. 수주냐는 퀘스천이죠. 그러나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지만 탱커 시황 개선과 LPG 그리고 FLNG로서 시장은 피크아웃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기회는 컨센서스와 달리 갈 때 나올 수 있고 애널리스트가 컨센서스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내년에 신조시장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으니 제 전망이 맞다면 내년이 조선주가 괜찮은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 전망을 듣고 판단하시되 내년 초에 조선사들의 수주 가이던스가 나올 때 올해 420억 달러 했잖아요. 350억 달러 한다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460억 달러 했잖아요. 목표는 300억 달러 였었습니다. 더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연초에 조선사들의 목표가 나올 때 실망을 할 수 있어요. 올해 이거밖에 못해? 올해 1월, 2월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그런 모습이 살짝 연출될 수도 있다 라고는 단기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후에는 수주도 생각보다 괜찮고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조선업종 주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오버웨이트 전망을 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